그 다음 뉴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타운 재개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1평형이요. 19억인데 70평이 34억. 감정평가로 갈라선 한남 3구역 얘기입니다. 한남 3구역은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지역이죠? 총 5,816가구가 들어가고요. 뭐 조합원이 한 3,500명 되나요? 여기가? 일반 분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가 876가구가 가구를 뽑아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은 별로 없고 사업비만 약 7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한남 3구역 사업비가 7조면요. 이 한남 3구역 사업비가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금이랑 거의 맞먹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한지요. 자, 21평형이 19억인데 70평이 33억.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남유타운이 감정평가 되면서 많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21평형이요. 19억인데요. 70평이 3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0평짜리가 감정가가 더 조금밖에 안 나온 겁니다. 감정가가 별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속상할 것 저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개 한남 뉴타운 안에요. 두 개의 매물이 있어요. 한남 로얄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제 인근에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한남 로얄 팰리스는 전용 면적이 49평이고요. 공시가가 12억 6천만 원입니다. 12억 6천만 원. 그리고 인근의 연립주택은 전용 면적이 29평인데요. 공시가가 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남 로얄 팰리스는 대지 지분이 23.21평이고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은 28.9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가예요, 감정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얘가 이제 전용 면적도 크고 대지 지분은 지금 인근 연립주택이 좀 큽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대지 지분 평수는 많이 안 나요. 근데 전용 면적 자체가 49평과 29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정가 얘는 21억이고 얘는 24억이야. 감정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남동 로얄 팰리스 주민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속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보통 재개발을 살 때 무작정 대지 지분 넓은 것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죠? 그리고 이제 도로 접도율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고 또 도로 접도율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냐면 대지 지분이라든가 도로 접도율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재개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뭐예요? 로얄 팰리스와 인근의 연립주택 감정가만 보더라도 49평짜리 감정가가 29평을 갖고 있는 전용 면적 29평짜리보다 감정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같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다세대 빌라만 유리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지금 한남 뉴타운 지금 얘기는 단독주택 70평짜리가 34억의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빌라가 21평짜리가 19억 감정가를 받은 거예요. 빌라. 단독주택 70평짜리는 34억 감정가를 받고 빌라 21평짜리는 19억의 감정가를 받은 겁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얘는 평당 거의 1억 정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를 받은 거고요. 단독주택은 평당 4천만 원의 감정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독주택 70평짜리는 4천만 원씩 감정가를 해주고 빌라는 감정가를 9천만 원씩 해준 거예요. 9천만 원씩.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는 이 감정평가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개발 평가액 산정 방법이 다세대주택은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주변 지역의 다세대 실거래가를 참조합니다. 물론 주변 지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독주택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랑 다세대 주택 30평 갖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니 다세대주택 30평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 100평보다 감정가,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대지 지분에 민감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세대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주변 지역에 재개발 바깥에 있는 구역의 다세대의 실거래가를 참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냐? 실거래가를 참조하다 보니까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C 지역이 재개발을 해, 재개발. 근데 이 재개발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야 돼. 다세대 주택의 감정가를 산정해야지 되는데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둘 다 다세대가 적은 지역이야. 그러면 다세대가 적은 지역은 다세대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를 산정하는데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다세대가 상당히 많아. 물량이 많아서 다세대가 귀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격이 싸. 그러면 다세대의 실거래가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오겠죠. 반면에 단독과 다가구 주택은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치를 분리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건물은 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30년 됐다 그러면 평당 한 50만 원 쳐줍니다. 한 평당. 근데 건물이 한 1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쳐줘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의 재개발 평가액 산정 방식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괴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 지역 가보면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을 상당히 많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단독 주택보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전에 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A 물건이 있고 B 물건이 있는데 A 물건은 대지가 60평입니다, 여러분. B 물건은 대지가 30평이에요. A 물건은 매매가가 3억이고요. B 물건은 매매가가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평당 5천만 원이에요. A 물건은 평당 5천만 원이고 B 물건은 평당 2,5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A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분들은 학습이 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B 물건을 많이 선택해요. 초보자, 특히 초보자일 경우 B 물건을 선택할 확률이 거의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A 물건과 B 물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B 물건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B 물건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분담금이 좀 적을 것이다. A는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것이고 B는 분담금이 적을 것이다. A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낼 거니까 나는 대지집은 싼 걸 사겠다라는 건데 A 물건을 사야지 되는 타이밍이 있고요. B 물건을 사야지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무엇이 좋다라는 것보다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A 물건과 B 물건을 선택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뭐 구역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이 되고 관리 처분 다음에 뭐예요? 이주하죠. 이주.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럼 이 단계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단계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단계씩 간다고 해도 9년인데요. 공사하고 철거하는 단계만 하더라도 이게 한 3.5년 걸리니까 이게 한 12년에서 한 13년. 그래서 재개발은 12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A를 산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A를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A를 산 사람 이 사람은 투자금이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가 1억 5천 들어갔으니까 내 돈은 얼마 투자했냐? 내 돈은 2억을 투자합니다. A는 2억을 투자했어요. B는 얼마를 투자했냐면 매매가 7억 5천에 전세 1억 5천이니까 내 돈은 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B가 6억씩 주고 대지지분 평당 2,500만 원짜리를 산 이유는 향후에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인데 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관리처분 이후에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예를 들어서 5년차 이후에 관리처분 이후에 내야지 되는 분담금을 미리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A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가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물건에 P가 더 많이 붙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P가 3억 붙으면 얘는 한 1억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비해서 분담금은 많이 내지만 언제 입주 막바지에 분담금을 내는 거고 B는 미리 5년, 6년, 10년 전부터 분담금을 내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A 물건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B 물건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관리처분 이후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이후. 관리처분 이후라든가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막바지에 달했을 때 이 타이밍에는 B 물건을 사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재개발 사실 때 너무 대지 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소액으로 입주권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소액으로 입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임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왜 보여드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개발에 대한 요즘 문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대지 지분이 큰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유는 뭐냐? 향후에 분담금 조금 내겠다고. 그러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지 지분이 작은 다세대 주택 보다도 평가액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